여러분 반갑습니다. 창구 박사입니다. 아, 오늘도 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하루였습니다. 정말로 마스크 없이는 밖을 못 나갈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해서 이거 진짜 우리나라 어떡하냐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예전에 중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중국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우리나라도 네,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미세먼지 말이 나왔으니까 네, 제가 처음 네, 영상에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네, 언급을 하고 나서 좀 며칠 동안 지지부진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왜 안 가냐 우려의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죠. 그런 다음에 모나리자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대부분 다 차익 실현을 했는데 뒤늦게 영상을 보시고 또 들어가신 분들 뭐 유튜브에 뭐 마이너스 200만 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그리고 뭐 쪽지로 그리고 메일로 참 많은 분들한테 받았었어요. 많은 분들한테 받았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거의 대부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웠죠.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에 답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메일로 보내주신 분인데 이걸로 좀 큰 돈을 버셨다고 하네요. 참 뭐 안타까웠다가도 또 기분도 좋고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모든 주식이 그래요. 정말로 좋은 주식이었는데 정말로 좋은 주식에 정말 좋은 위치에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여기에서 딱 사서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이렇게 올라갔으니 다행이지만 만약에 반대로 못 올라가면은 이 계속 물을 타셨더라고요. 계속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하셔서 내 수익이 극대화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반대 상황이었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는 사실 그렇게 좋은 매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일단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분 몇 분 같은 경우는 메일로 계속 제가 연락을 주고 받았으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날마다 심하지 않냐 아직 3월도 오지 않았다 괜찮다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나름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한번 네 언지를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시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일 자 국내 증시에 일단 바이오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특히 코스닥이 2% 넘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 자체에 뭐 주택 지표라든지 뭐 각각의 지표들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소비자 지표 즉 소비자 구매 지표니까 뭐 씀씀이가 예전만치 못해졌다. 즉 경기 둔화를 말하는 거고 뭐 주택 지표도 마찬가지죠. 신규 주택 건설이 막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줄어들고 즉 경기 하방에 대한 네, 우려와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또 부정적인 발언이 몇몇 사람들로부터 나왔었어요. 그로 인한 시장에서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좀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네, 박스권 조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많이 올랐어요.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이 막대한 자금을 써서 이렇게 올려놓고 바로 급락을 시켰냐? 그럼 이 자금들은 다 어디를 가냔 말이죠. 즉 박스권으로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떨어지겠죠. 근데 그 시그널은 분명히 시장에서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박스피 정도 그리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부터 언급드렸죠. 일단은 MSCI 이 A주 편입 이슈가 생김으로써 네, 코스피는 당분간 주춤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거 관련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언급드렸던 코덱스 200 뭐 인버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리스크 차원에서 들고 있어도 무난할 거예요. 무난할 것 같고 원래 리스크 차원에서 이제 해지용으로 쓰는 거니까 일단은 문제는
그것보다도 일단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자꾸 추가적인 외인 자금의 유입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약세가 보일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IT 섹터의 하락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좀 우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트를 보면서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보면은 이제 코스피는 아까 말씀드리고 하락의 리스크가 있지만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3월에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많이 오르는 애들은 좀 신고가 가고 하는 애들 몇몇 종목 안에서 탈락하는 애들 나올 거고, 계속 올라가는 애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돌파하는 제약바이오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간 뭐 여러분들도 테마주를 해보셨기 때문에 테마주들도 순서대로 이제 움직일 겁니다. 즉 제약바이오를 들고 계신 분이 왜 내 주식이 안 가지 하고 잘 올라가는 애로 옮겨 타면은 가지고 있던 애가 그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들고 계신다면 엉덩이 무겁게 해서 종목을 그냥 꼭 붙들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투자 전략 같아요. 특히 제약바이오는 지금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수급이라는 게 뭐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좋지만 중간에 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은 뭐 오전장 뭐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남북기업주 중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한창, 뭐 아난티까지 하죠. 아난티 뭐 일신석재도 조금 움직였고, 즉 금강산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움직였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관련해서 미국에게 뭐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뭐 협의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짐 로저스 아난티 사회이사가 내일 방한을 한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관련해서 이제 오늘 약간의 선반영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쉽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종배를 했다면 내일 시가에 잘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종목이라는 게 그렇죠. 하락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떨어지면 분봉으로 보면 분명히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잡아줘서 반등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즉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뭐 여기서 반등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날 떨어지고 반등을 했다가 내려왔다가 반등을 했다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이때 누군가는 작업을 했어요. 여기에 매수의 작업을 했었고, 이때도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놨다라는 거죠. 이때 산 세력들은 이미 평단가가 이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사실은 이런 가격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탈출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이런 라인에 오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더 강력한 재료가 터진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추격해서 이런 자리에서 추격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매도야 뭐 굉장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제 매수 자체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 양회가 이제 시작이 됐죠. 전국인민대회 전인대가 이제 이루어져서 일단은 중국 이 GDP 성장률 목표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좀 많이 하향했습니다. 기존보다 0.5% 하향된 목표치를 낮췄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중국 경제, 즉 글로벌 전체로 보면은 부정적인 내용이죠. 중국 경기가 하향되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내용인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번 주 일요일이죠, 라이브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가장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핵심은 이 감세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재정 정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부분인데, 일단은 뭐 증치세 내린 거 이런 부분, 일단은 제조업 쪽에 증시세를 내렸다면 3%라도 인하가 되면 그만큼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세금이 좀 낮춰져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중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끝난 이후에 중국 증시가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국내 증시는 이러한 인민대에서 나올 발표에 대한 뭐 눈치를 봤다 정도로, 네, 봐야 될 것 같고, 뭐 미국 증시에 대한 선반영 정도로 저는 해석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매 동향 보면서 추가적으로, 네,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오전장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 쪽은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프로그램 쪽은 그닥 좋지 않았고, 양쪽 다 별다른 뭐 이런 매수세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매도세에 일관했던, 네, 하루였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업종별 이런 동향에서는, 네, 제약 바이오로 오늘 뚜렷하게 나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전체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약 바이오를 샀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장에서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집중적으로 IT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인 쪽에서 IT가 힘을 완전히 못 썼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일단은, 네,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은 일단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박스권 이런 흐름을 보여줘야, 네, 그나마 조금, 네, 숨통이 트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아요. 시장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에 집중해서 매매를 한다면 큰 우려가 없을 것 같고, 매매 기간은 그렇죠. 3월 선물 옵션 만기 전 뭐 이틀 전에는 또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지속적으로 풋 옵션 사 모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찝찝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인들의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조금 산 게 아니라 꽤 오래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언젠가는 해지용으로 꽝 하고 터지는 날이 올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이게 코스피에서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버스를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럼, 네, 글로벌 증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오늘 이제 중국 증시는 거의 강세장, 즉 개별 종목을 보면 거의 급등주 차트의 모양의 지수 모습입니다. 갭 뜨고 올라갔고, 갭 한 번 나왔고, 지금 갭 두 번 나왔죠. 이런 부분이라 여기서 만약에 뭐 뽑든 안 뽑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때 힘들 거예요. 뭐 교육을 하셨던 분들은 뭐 사케다 30이라는 게 있어요. 30. 이 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또 떨어질 우려가 생기니까 중국 증시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봐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일단은 시장에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일단은 상승의 각도와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반도체 주식이 좀 올라야 돼요. 반도체 주식이. 근데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든지 그런 노이즈가 많아서 그런데, 일단은 마이크론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주가가 추세로 잘 가고 있다가
잘 가고 있다가 지금 21선 첫 터치하고 다시 빼고 있는데 이 선 안 깨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 지수랑 저는 거의 기술적 분석을 동일하게 지금 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첫 이탈 자리 여기서 강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네, 반도체 쪽으로 즉 미국과 글로벌 동조가 된다면 좀 좋죠. 국내도. 그리고 최근 2차 전지랑 뭐 배터리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다가 또 이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조심하면서 테슬라를 조금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바닥 찍는지 이번에 체크를 한번 하면서 2차 전지 쪽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기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하락이 보이는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 필요한 부분이고 자 그럼 국내 증시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이 위에까지 돌파는 실패를 하고 지금 모양상으로는 좀 별로 좋지 않죠.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일단 이 구간 이 아래 꼬리 이 구간에서 캔들을 어떻게 돌려주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대 이 추세대를 지금 안 깼으면 했는데 일단 추세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추세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저항권에서 네, 지지와 저항을 봐야 되는 구간이 와 있으니까 충분히 지수가 많이 밀리면은 2150까지 공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밀리면 여기까지 밀리면 일단은 가지고 있던 또 인버스를 팔아야죠. 그 인버스를 여기까지 밀리면 팔고 또 다시 올라가면 이 자리에서 다시 인버스를 잡는 전략으로 네, 지수 트레이딩 하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이게 해지용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 계좌에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랑 다르게 지금 양봉 전환하면서 거의 강세로 왔는데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이 일단 저는 상승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 상승이 이제 유효하려면 오전에 시가 강세로 가느냐 즉 오전에 만들었던 시가를 뭐 10시나 10시 뭐 이후에 재돌파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강세냐 약세냐로 나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서 네,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종목 보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템, 메디포스트, 삼진제약 영진약품은 어제부로 네, 백으로 있어서 여기다가 넣진 않을게요. 그리고 G3 BNT 그다음에 키스트, SM, PSK, BH도 어제 빼기로 했는데 오늘 좀 하락이 많았으니까 일단 넣고요. 에피스템, 종목이 많아서 네, 종목이 많아서 현대 엘레베이 정도 넣고 삼성전기도 어제 일단은 빼기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기도 마저 한번 보고 네 오늘은 이 선에서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일단 여기 대림제지 하나 넣고 네 먼저 신라제 먼저 보겠습니다. 신라제 카페에서 8만원 말씀드렸죠. 일단은 뭐 8만원을 올려놓고 8만원까지 간 다음에 즉 8만원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이럴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빼겠죠. 빼고 이런 모양에서
빵. 뭐 이거는 너무 잘 나온 패턴인데 1억에만 가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습니까? 그래서 장대 양봉 두 개만 먹어도 즉 지금은 그걸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7만 5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갖고 있으면 홀딩해야 돼요. 파는 순간 네, 좀 네, 못 살 가능성이 있고 즉 이런 구간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선택이니까 지지부진해서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스코비는 다행히 완전 추세에 돌렸네요. 이거 보면서 약간 차바이오텍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추세로라면 그리고 그때 안 파셨고 추가적으로 아예 샀다면 이 구간 봐야 돼요. 이제는 거의 이 구간 봐야 돼요. 이 구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최근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오르는 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 지금 보이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오늘도 제약바이오를 계속 지금 말을 하는데 그다음에 코아스템 오늘의 도찌는 지금 고가권 도찌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 변곡이죠. 위로 터지면 올라가는 거고 아래로 터지면은 지지부진하겠죠. 근데 위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이고 이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부딪힐 것 같으니까 이런 구간 부딪히면 뭐 힘드시면 비중을 줄이시고 가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간 메디포스트 일단 이 구간 어려운 구간을 돌파를 했어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어제 일단은 갭으로 올려놓고 그때 힘이 많이 들어와 있던 이 구간 이 꼭지 구간에 정확히 들어왔으니까 네, 이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1차적으로 잡고 내려와도 또 잡아야 돼요. 이거는 내려와도 또 잡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이거 잘못하다가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격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일단은 네 이거 메디포스트도 너무나 바닥권이라 이거는 상당히 제 눈에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이제 시작한 네 완전히 바닥권 돌파 매매네요. 바닥권 돌파 매매 터졌으니까 이거는 그냥 끌고 가야 되고 삼진제약 이것도 일요일 라이브 언급드렸죠. 일요일 라이브 언급드려서 지금 이번에 가는 종목 중에 탑픽으로 뽑는다라고 해서 바로 들어갔고 지금 있으면 여기 조정 오면 여기서 다시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41,800원. 그 다음에 필룩스 지금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필룩스도 지금 신용이 좀 많은 거는 좀 그런데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 터치 올라왔고 이제 내려오면 이 자리 12,150원 12,200원 구간 오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잡아서 끌고 가도 지금은 리스크가 많이 없어 보여요. 캔슬업 좋죠. 지금 이거는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데 고가놀이라고 봐야 되고 12,000원까지 보유자는 그냥 꾸준히 가고 이거 슈팅 나와요. 이거는 삼각 패턴에 이렇게 해서 슈팅 딱 이거 하면은 1파, 2파, 3파, 4파, 5파 완성. 네, 너무 잘 가고 있고 어차피 캔슬업 즉 지금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차세대 항암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차티 이 관련된 제약 회사가 엄청 좋았어요. 지금 이제 저야 뭐 바닥권에서 이제 이걸 먼저 언급을 드렸었는데 너무나 빨리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옵티팜
고가노래에서 올라가고 바이넥스 오늘 차트 올라가고 유틸 렉스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 네, 잘 봐야 될 것 같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일단 들고 있으면은 다 홀딩 전략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했고 뭐 파미셀도 한번 보죠. 오늘은 파미셀도 오늘 슈팅 나왔는데 이거 지속적인 트레이딩 가능할 것 같아요. 지속적인 트레이딩 이런 라인 그어놓고 이제는 뭐 12,000대 12,500원대 오면 한 번씩 트레이딩 가능할 것 같고 거래 대금이 우수해서 해볼만 한 것 같아요. 파미셀도. 그리고 제약 바이오 말고 IT가 좀 흔들렸는데 PSK 빨리 반등을 해줘야죠. 빨리 이거는 이 중심값을 훼손하고 내려왔으니까 일단 반등하면 즉 이 라인에서 들어갔다 치고 한 3%권에서 손절 하는 게 나아요. 이거 차라리 너무 지지부진하다면 이 정도 저는 이거를 안 깨고 돌려주기를 바랬는데 이 자리에서 캔들이 위로 가기를 바랬는데 일단은 아래로 뺐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방에 올리든지 어쩌든지 14950 14950 즉 이 15,000원 라운드 피겨값 가기 전에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또 걸리죠. 이렇게 되면 간단해요. 이 21선 아래잖아요. 21선 아래면 이게 휘고 다시 올라가는 데는 2에서 3주가 걸려버립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PH는 어제 이거 모두 21선 못 돌리면 이제 포트에서 제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좀 제외를 할게요. 지금 둘 중 하나예요. 이런 식의 패턴을 그리고 가는 것인가 라는 즉 이렇게 바닥 구간 하고요. 바닥을 하고 올렸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든지 즉 그러더라도 이게 횡보로 가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횡보로 했다가 올라가든지 이 둘 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놓고 횡보의 끝이 보이면은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에피시스템도 그나마 강한데 일단은 신규는 확실하게 무너지면 그때 들어가 보려고 네 노리고 있고 삼성전기는 10만 500원 라인 다시 오면은 안 산다고 했습니다. 이 라인에는 10만 500원 라인 오면은 안 산다라고 말씀드렸고 얘는 여기서 바로 갔어야 돼요. 무거웠기 때문에 이거 꺾였죠. 돌리는 순간까지 보려면 다시 10만원권 아래 오면은 네, 고려를 해볼 거예요. 그때처럼 어떠한 고려를 해야 되냐면 이런 캔들의 시그널이 나오는지에 대한 고려를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스트 원래는 재료 노출에 나오면 매도를 다 해버렸어야 돼요. 매도를 다 해버렸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TXT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17시간 됐는데 1450 거의 1500만 뷰더라고요. 1500만 뷰. 큐브엔터 아이들이 몇만 뷰를 찍고 네, 주식이 두 배가 갔는지 그리고 이러한 그 유튜브 조회수가 글로벌 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미국이죠. 미국 이 음악 그 사이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쪽에 지장한 막대한 네,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즉 소셜 지수라고 하잖아요. 소셜 순위. 그래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매도를 안 하고 조금 더 보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오늘 좀 안타깝더라고요. LB세비코는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그런지 좀 강하게 올라갔고 너무 많이 올라왔고 신용이 높아서 공략을 안 했었죠. LB를 뭐 DPC도 마찬가지고요. 신용 너무 높아서 안 본 거고
일단은 관련주들 네, 흐름 양호하니까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SM은 일단은 네, 보고만 있어요. 왜냐면 YG가 지금 바닥을 덜 잡았습니다. 바닥을 YG가 확실히 바닥을 잡는 거 보고 가야 되고, 일단은 뭐 그렇죠. 추세가 이 추세선이 약간 이탈이 됐으니까 기존에 있던 추세선을 살짝 낮춰 볼게요. 원래대로 기존에 있던 이러한 추세선, 오리지널 추세선이 맞다면 오리지널 추세선이 맞다면 여기서 돌리는 거 흐름이 정확히 나와줘야 나머지 엔터 좀 안전하게 보는데, 아, 이제 뭐 대부분이 아는 승리 노이즈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고 네, YG를 봐야 될, 그 SM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고, 이런데 올라갈 때 지금 저도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은 싸움이 벌어졌던 자리라 한 방에 뚫고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자리 오면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시간이 걸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 보유자는 홀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9시 반 정도에, 네, 시간이 9시 반 정도에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와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랑 그리고 수소차 종목에서만 매매를 했어요. 딱 두 섹터에서만 매매를 했고, 남북경협주는 매매를 안 했답니다. 남북경협주는 매매를 안 했고, 오늘은 수소차 관련해서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좋은 종목도 하나 있으니까 또 한번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질이 많이 안 좋은데 또 외부 활동 하시는 분들은 네, 꼭 네, 물 많이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